추경 때문에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 거는 자주 보는 일은 아니잖아요. 드물죠. 문재인 보통, 대통령도 네. 한번 한 적이 있는 걸로 네, 제가 네.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절박함과 자신감이다. 실제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보수적인 분들이 현금 살포하는 것이 당장 소모성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느냐. 네. 산업 구조라든가 경제 정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당장 지금 장롱에 돈이 좀 있습니다.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우리 가게 낼 때까지 가게 임대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가서 뭘 싸가 와가지고 쌀이라도 싸가 와가지고 밥이라도 지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시장에 돈을 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아니, 그리고 많이 푸는 것도 아니고 뭐 총 예산 13조 원 정도잖아요. 민생 지원금이. 네. 이걸 이념의 잣대로 보는 것 자체가 수준 낮은 경제 이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통 경제 3주체를 기업, 가계,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요. 그런데 기업과 국가는 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자유주의 정신입니다. 그렇죠. 자유주의 정신입니다. 개인, 가계를 위해서 국가와 기업은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가계가 당장 어렵다면 당장 지출이 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국가는 또 투자라든가 성장 담론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배제한다, 어느 것을 또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않고 같이 가야 됩니다. 네. 오늘 시정연설의 앞대목에서 뭐 외교 얘기를 하면서 여긴 색깔도 없다. 네. 그리고 여야 없다. 오로지 국익만 있다. 이런 대목은 평가할 만한 대목인 거죠. 좀 더 나가자면요. 외교는 그냥 다 보수입니다. 네, 네. 외교에는 원래는 진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네, 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세계 평화라든가 코스모폴리탄적 사고를, 세계 시민주의적 사고를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나쁩니까? 이란이 나쁩니까? 이스라엘이 나쁩니까? 이란 피해자예요. 그렇죠. 네. 이란은 피해자입니다. 네. 이란은 피해자인데 평화를 애호하는 선진국들 한마디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스칸디나비아 삼국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평화에 대해서 얼마나 앞서 나가느냐 치부하는 나라입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독일 오히려 이란 잘 얻어맞았다 소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그냥 진짜 립서비스 한번 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마크롱이 한마디 하긴 했죠. 네. 진짜 네. 국익이라는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교는 다 보수입니다. 외교의 진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진보는 NGO는 하는 거다. NGO는 하는 네, 거다. 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네. 아니요, 뭐 네. 맞죠. 왜냐하면 국가 이익이 걸린 문제니까 네, 네, 네. 거기서 막 앞서가거나 이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원칙, 그 일부 진짜 기본이 안 된 인간들이 이야기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의한 외교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다 정치적 수사고 거짓말입니다. 네. 외교는 그냥 현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나토 회담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때도 약간 반발이 있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뭐 대한민국 언론이나 뭐 정치인들이 수준 낮잖아요. 국제 정치 수준 모르니까 낮다. 떠드는 이야기고요. 근데 일본 총리도 안 가고 호주 총리도 그렇죠. 안 간다니까 약간 수그러들긴 했습니다. 그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겁니다. 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나토에 이제 우리 무기 팔아먹기 위해서 가자라는 이야기인데 그거 가서 얼마 팔겠어요? 그 협상이 이루어집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다자간 외교에 특히 옵저버잖아요. 다자간 외교라는 것은 양국이 만나는 비밀 외교라든가 특별한 성과를 내는 외교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다자간 외교예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서 특별한 협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상견례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 가가지고 인사하자마자 아이고 우리 무기 몇 개 사주세요. 말이 됩니까? 이거 말 같자는 이야기죠. 그 듣는 입장에서도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는 이야기는 네. 그냥 상견례하고 다음에 한국 한번 오십시오. 우리는 평화를 애호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쌍방에 무역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냅시다. 따로 한번 만납시다. 이 정도 하는 게 다예요. 그런 부분에서 꼭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인데 이란하고 러시아 측면 같아요. 네. 갔을 때 미국이 이란에 대한 어떤 압박을 할 거 아닙니까? 동의를 받아내려고 하는데 지금 이란은 우리하고
석유 교역에서 굉장히 한라인 역할을 해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가스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네. 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란에 줄 돈이 있는지 이란이 우리한테 줄 돈이 있는지 우리가 이란에 줄 돈은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습니다. 네, 6조가 굉장히, 7조가 네, 뭐 어마어마한 돈.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 불편할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북구 강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북구 강로 누가 하는 겁니까? 러시아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토가 지금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러시아에게 적대적 향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 아마 손익분기점을 따져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저 정부가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건 네네.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거는 이익이 안 될 때만 왈가왈부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명심해야 될 상황인데 스픽스 지금 제방 라이브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요. 지금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오후 1시 몇 분입니까? 지금 1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최고의 평론가 박진영 선생과 함께하는 마키아벨리 라이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국힘의원들 반응은 조금 아니 그래도 첫 번째 시정 연설이니까 그냥, 예. 그냥 박수도 좀 쳐주고 일어나 뭐 이렇게 지나가면 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국힘의원들이 하여튼 대표적으로 좀 안 그랬고 또 국무위원들도 뭐 뚱하니 앉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저기 표현이었습니다.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아, 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내란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탄핵 반대 단독을 없애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의 족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내내 동안 국정 운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이 국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던 민생 경제 입법에 대해서 전부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동조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정당이 내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민생과 경제를 생각하는 국민들을 위한 정당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전혀 반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관행대로 우리는 야당이니까 그냥 발목 잡을 거야. 발목 잡아도 됩니다. 근데 자신들의 정체성이 뭔지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발목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란 세력의 입장에서 발목을 잡고 아직도 거부권을 남발해서 민생과 경제를 폭망시키는 입장에서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성장 담론을 가지고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 입장에서는 발목 잡아도 됩니다. 근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 왔으면 그래도 막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박수도 치면서 네. 마음에 안 내켜도 네. 그러면서 할 건 하고 그렇죠. 이래야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힘도 실릴 텐데 왜 이런 전 것도 정당이 아닙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못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퇴장할 때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국힘 의원들하고 악수하다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그러니까 툭 치더라고요. 또 정성호 의원은 자기가 대통령을 툭 치고 네. 이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치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야당 의원을 툭 치고 아니 그러니까 친근감의 표시잖아요. 네. 여태까지 좀 못 봤던 장면이죠. 참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역대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우리 좀 오래됐으니까 네네. 차지하고라도요. 김대중 대통령은 늘 어른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른 선생님. YS도 늘 어른이었습니다. MB도 정치권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미 중진 이상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네. 박근혜도 늘 어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늘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단체장 출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탈한 거죠. 소탈하고 격이 없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나는 뭐 격이 없이 이렇게 편하게 지내도 정책을 위반하고 정책을 통과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은 나는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툭툭 치고 이런 게 좀 이례적이고 좀 낯설어서 그렇지만 사실 지난번에 외교 무대 G7에서도 다른 외국 정상들하고도 이렇게 환히 웃고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하여튼 뭐 덕담했겠죠. 뭐. 네.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 20년 정도 됩니다. 네네. 관계가 되는데 천성적으로 재밌는 분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살짝 개구지신 분이에요. 진짜 농담도 잘하시고 그 강훈식 비서실장 할 때 나 없으니까 좋았지. 네. 그런 스타일이시다 보니까
대인관계 아주 친근감 있게 잘하세요. 그게 정치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 나중 되면은 그 야당들이 그냥 다 이재명 대통령 할 때 녹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정청래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악수하는데 둘이 막 손을 잡게 하고 뭐 이거 다 쇼잖아요. 그러니까 쇼죠. 메시지. 네. 이런 것도 독특해 보였어요. 싸우지 말고 좋은 경쟁해라. 둘 다 친명이다. 네, 뭐 그런 뜻이죠. 둘 다 누가 되든 당 대표 누가 되든 난 지지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지지자들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게 여당은 중진의 무덤입니다. 네. 조금 잘못 이렇게 거칠게 다루면요 흠결이 나잖아요. 그럼 다음 총선에서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양기 후보 두 분을 박찬대 정청래를 아끼시는 분들은 상대까지 고려해서 과도한 네거티브로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민주당 안에서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약간 이렇게 목소리가 좀 올라오고 요번에 당대표 선거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선거가 가진 속성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당내 대결에서는 조금 뭐 예의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우리 이낙연 대표 보셨잖아요. 네네. 대선 경선 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 이른바 유튜브의 영향도 네.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도 좀 자정되어야 되는데요. 인간이 가지는 하나의 저는 속성이라고 봐요. 관음증적인 경향들 분명히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누군가를 엿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누구를 엿보는 그림, 수산나를 엿보는 노인 이런 유명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림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이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통합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못 이루기도 하거든요. 근데 통합을 이루는 건 뭔지 아세요? 결국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지적 능력이 향상돼야 됩니다. 갈라져서 싸우는 것은 본성적 측면인데 통합하고 조절하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공론을 이끌 만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일종의 머리와 가슴처럼 이렇게 구별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대결하고 이런 건 가슴이 뛰는 일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결이 끝난 다음에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 치열하게 이성이 움직여야 네네. 되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뭐 제가 뭐 언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네. 유튜브가 관음증적인 부분들을 충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아와 피아를 나누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 싸움의 구도를 만드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만은 치유하고 통합하는 과정까지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성찰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당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들을 한편으로 보면은 동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실제로 교육과 훈련의 기회 그리고 더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가? 당원 민주주의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사례가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이라고 합니다. 기간 당원제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설계한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설계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가장 저희가 중요시했던 것들이 1년에 5회 이상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야, 당원 되는 게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돈 낸다고 해서 당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비도 내야 되고 교육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교육을 있습니다. 받아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수 정당과 달리 진보 정당은 미래의 것들을 상상하고 예측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적 능력이 없으면 미래의 것들을 상상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진보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는 건 진보가 아닙니다. 절대. 보수는 예전의 것들을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반성적으로 하면 됩니다.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새로운 것을 상상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는 진보 정당은 가짜 진보 정당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네요. 오프라인은 혼자서 인터넷 인강 듣지 말고 그렇죠. 모여서 강의 듣자. 맞습니다. 그래서 뒤풀이도 하고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좀 토론도 하고 교분도 맞습니다. 쌓고 그게 맞습니다. 정당이다. 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네요. 지금 AI 얘기 많이 하고 뭐 기후 위기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당원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기후 위기가 뭔지 이게 왜 심각한지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전 세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전 세계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네? 좋은 거겠습니까? 아니, 공산당 공산주의 국가 빼고 그러니까, 네. 공산주의 국가 중국 빼고. 공산당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 국가 빼고 아. 민주 시민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원, 뭐 공화당원보다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많다. 이게 저는 정상 아니라고 봅니다. 네. 우리 이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의 정당을 독일 사민당으로 이야기하는데 네네. 독일 사민당의 당원이 한 40만 정도 됩니다. 그렇죠. 시작한 게 1852년인가 네네, 그렇습니다. 40만 정도 네.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당원을 되고 당원증을 받는다고 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이고 교육받은 인텔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리더군요, 일종의. 리더죠. 국민들 사이의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의 부분들- 자격은 공부에서 나온다. 뭐 물론 당비도 많이 당비도 제가 알기로 한 10만 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이요? 한 1년에 한 10만 원. 1년에 10만 원. 10만 원 더 될 겁니다. 요즘은. 네. 교육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번에 우리 당대표 선거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좀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노무현 정권 때 했습니다. 설계했던 거고 시행했던 했습니다. 건데 네. 퇴보한 거네요. 노무현 예전에 정부 때 5시간이면 지금은 더 해야 되겠네요. 노무현 예를 정부 때 들면. 네. 그뿐만이 아니라 중앙위원회라는 제도를 전부 다 직접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70명, 80명 정도의 중앙위원회를 뽑아서 일상적 최고 의결 기구를 했습니다. 한 적이 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석진 구독자님, 당원이 많은 게 왜 좋은 게 아닐까요? 단순히 당원만 많다는 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많으면 그래서 좋죠. 그러니까 교육받은 당원, 네. 역동적인 당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당원들이 많은 거는 네. 환영하지만 그냥 동원식 당원. 그렇죠. 동원식 당원이 나는 많은 건 박찬대가 좋아, 정청래 싫어, 또는 정청래가 좋아, 박찬대 싫어라는 식으로 동원되는 당원들은 많아봤자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주 무식한 질문 하나. 박찬대가 좋아요? 정청래가 좋아요?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좋은 사람 좋아하세요. 그리고 좋은 이유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대표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네. 국가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재명과 가깝다라는 것만으로는 승부하지 마시고 본인이 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저는 밝혀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대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알아서 잘 지키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니까. 네, 두 분들보다 정치적도 훨씬 뛰어나시고요. 네. 일도 잘하시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켜주신다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른 뭔가 플러스 알파를 이른바 이제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특장점, 본인만의 리더로서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메리트 이런 거를 저는 국민들에게 보여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지금 구도가 나는 이래서 이재명하고 가까워 하는 데서 맴돌면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좀 답답하다. 네네네. 저 사람들은 왜 저기서 못 나가냐.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라는 평가와 별개로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우리 역시 박지영 선생님 좀 달리 보시는군요. 각자 자기가 뭔가 네네. 나는 누군가를 그렇죠. 보여줘야 된다. 네. 아니 뭐 그냥 이재명 투 할 것 같으면은 당대표 뭐하러 뽑습니까? 대통령 보고 당 총재 겸임하라고 하시면 되죠. 옛날 전두환이 하던 그렇죠. 것처럼. 그렇게 네. 하시면 되죠. 당대표는 대통령 뭔가 달라야 됩니다. 네. 난 대통령과 똑같기 때문에 나를 찍어달라. 이렇게 하실 거면 당대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이제 주요 공약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당원들이 늘었는데 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뭐 1년에 5번이든 10번이든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네? 또는 뭐 정책 생산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겠다. 뭐 정부를 어떻게 견인하겠다. 당장 예를 들자면요. 송미령 장관 문제입니다. 네네. 대통령은 국가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저는 송미령 장관 같은 분을 임명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 의미도 있고 또는 그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관료 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그렇죠, 있을 수 그렇죠. 있네요. 이제. 네. 근데 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은 파트입니다. 부분입니다. 네네. 일단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봤을 때는 전 정부의 그것도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던 사람을 장관으로 계속 쓰는 게 옳습니까라고 질문 던져야 됩니다. 이게 당대표의 일이에요. 그래서 당대표의 일과 대통령의 일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토론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당대표가 그런 역할을 하면 대통령이 이제 막 시작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고춧가루 뿌리냐 또는 너는 네 정치만 하냐 너만 돋보이려고 하냐 이런 공격도 만만치 않을 것 그게 같은데요. 이제 어느 선까지 하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통령 망해라
우리 정부 망해라라고 하는 것과 애정을 가지고 쓴소리를 하면서 그걸 또 통합적으로 같이 컨센서스를 만드는 합의를 한다면은 그게 훨씬 더 진보된 우리 내부에 분명히 불만이 있는 분들의 불만을 해결해 주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 그게 이른바 변증법 아닙니까? 네네네. 네. 그러네요. 정반 합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의 입장에 대해서 뜨악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고 네네네. 그게 많을수록 훨씬 더 풍부해진다 이런 거고요. 좋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은 어떻게 보셨어요? 민생을 역시 강조하는 네네. 얘기였죠. 네. 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우니까 좀 챙겨보자라는 네. 거였는데 어떻습니까? 잘 통과가 될까요? 뭐 통과가 되겠죠. 쪽수가 많으니까. 통과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당에서 네. 국민의힘과 국민들을 좀 더 설득해야 됩니다. 즉 반대하는 국민들, 즉 민생지원금을 찬성하는 분이 한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네네. 나머지 20%도 설득해야 돼요. 이게 경제적인 승수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복지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인 승수 효과까지도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을 해줘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걸 가지고 방송국에서 한번 특집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죠. KBS 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런 것 좀 네. 하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 역대 통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외국의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재난지원금 바이든이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 다큐멘터리도 하나 만들고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쓸데없는 예능이나 많이 만들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긴 공영방송 KBS는 토론도 안 하고 요새 그렇죠? 네네. 일요일 아침에 일요 진단인가 뭐 심심한 거 말고는 당직자 아니 뭐죠? 저 당국자 나오는 거 말고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전공은 아닙니다만 네. 대한민국 TV가 너무 재밌습니다. 아, 네네. 다 재밌죠. 그래서 그냥. 바보 상자예요. 네. 국민들을 우민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라든가 교양, 놀이도요. 사실은 익숙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취향이 바뀝니다. 네네. 저희 나이 또래 되면 다큐멘터리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 젊은 세대들에게도 계속 틀어주면 그거 재밌어집니다. 아, 자꾸 표피적인 것만 주니까 그 말장난하고 연예인들 말 따먹기에 거기에 익숙해질 뿐이거든요. 진지한 것들도 재밌어집니다. 그게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은 언론이 해야 될 주도적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배우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배우는 재미도 네. 있고요. 그래서 제발 재밌는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 이런 걸 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많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